근데 너무 반찬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움키네. 오늘따라 왜 그래? 환타라 그러거든요. 환자를 탄다. 환타를 먹으면 안 돼요. 환타는 전국의 동일합니다. 진짜요? 와, 몰랐어요. 응급실 오늘따라 좀 절대 이러면 안 돼. 언급을 하면 긴급 환자가 없으시네요 진짜. 안 돼요! 유방암 안 돼요! 입방정 떨면 안 돼요! 유방암,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확실히 거짓이고요.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주로 외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제일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환자, 혈관, 이식, 이식, 돈 안 되는 거 하는 사람들이고 좀 감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데인 줄 몰랐지.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다. 건절자예요. 둘 중에 이제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암 환자들은 다 중환이야. 암 환자는 계속 많거든요. 그때는 20년 전에 우리가 외과 고를 때는 남자는 당연히 외과 계열이었어요. 남자는 당연히 외과 계열이고. 뭐 있잖아. 수술 끝나고 나서 보호자한테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가운 휘날리면서 가는 남자는 다. 우리 정순필 교수님은 졸업 성적이 좋아. 1등, 2등? 1등? 외과 지원자나요? 지금 7시? 좀 일찍 시험 그 저녁 7시인데 저희 다른 교수님 두 분이 수술하고 계셔가지고 2개 남겨놨어요. 회진을 도시는 건가요? 응급실 혼자 못 응급실에 환자가 와가지고 우리 유방내부외과의 이일 선생님 이 시간까지 왜 집에 와서 이제 가려고요. 7분. 왜 지나가다가 네, 문제 없습니다. 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네. 가야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그럴 때 제일 좋죠. 고생하면 환자분들이 그 힘든 항암 치료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환자분도 좋고 저도 좋고 하시네. 네. 봅시다. 봐봐, 이게 수술한 날은 계속 괴롭혀요. 한번 좀 봐봐요. 명이십니다. 아유, 저들 잘. 제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정승필 교수님 별명이 공감요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커튼 하나하나 이렇게 열고 찾아가서 친근하게 말 걸어주시고 하는 게 저는 아무 수술도 안 받았는데도 너무 든든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부끄러운 별명인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좀 많은 위로가 되신다고 하니까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게 여기는 별명입니다. 공감, 공감 박사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감 요정이시잖아요. 그래도 어울리는 별명 같아요. 항상 사람이 많은 병원. 와, 다학제 회의 네. 장면인 거죠? 네. 모자를 쓰신 환자분인 거 보니까 치료를 이미 하시는 분인가 봐요. 와, 환자 한 분에 지금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5명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5번을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분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 계신 맞습니다. 거니까 진짜 저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하겠다.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진료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 이 유방암 치료 과정 중에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경과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이 환자분 항암 치료 후에 이제 효과가 매우 좋아서 수술 전에 이제 수술 방법이나 이후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학제 진료에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과가 어땠는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울퉁불퉁하게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암 덩어리고 아주 크진 않아요. 2cm 좀 안 되는 그런 혹이 여기 있었고 그 당시에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여기에 그 암보다 더 크죠. 딱 봐도 전이가 여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소견이에요.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아까 그렇게 울퉁불퉁 하얗게 보였던 그 위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흔적은 있어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보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환자의 치료 여정으로 볼 때 지치고 힘든 시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격려가 필요해요. 조금 저희들로부터.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네. 드리고. 유방암을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해서 이렇게 줄여서 수술한다는 이 개념이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제 많이 인식되기 전에는 항암 치료 먼저 하자 그러면 수술 먼저 해준다는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하는 분도 계셨어요. 속상해서요. 예, 줄어드는 예전에는 게 싫어서? 불안해서. 아. 불안해서. 왜냐하면 항암 치료 하는 동안 혹시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수술부터 얼른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요새는 그런 수술 전 항암 치료가 왜 중요한지 이런 인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네요. 많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 보이는 흔적 부분만 수술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경우는 연세가 이제 70세시거든요. 예전에는 70세만 해도 뭐 고령 환자라고 뭐 생각했을 항암 텐데. 치료도 생각 안 하고 유방도 다 존절제였죠. 근데 이제는 70세 분도 선행 항암을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도 부분 절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 일정하고 뭐 어떻게 수술할지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저랑 유방센터에서 다시 보고요.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질문이 나올 틈이 없겠어요. 모든 걸 다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큰 고생은 다 하셨어요. 수술하고 입원 같은 거 오래 하죠.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상황이 잘 들었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수술 잘하고 뵙도록 해요. 저 순간이 진짜 얼마나 감사할까.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나도 이렇게 좀 없던 힘을 낼 것 같아요. 이렇게들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말 안 듣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환자를 다 저렇게 하면 좋겠지만 정말 이렇게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외래로 이렇게 보내서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진료실인가요? 네, 진료실. 어머, 그러니까 다학제 진료했던 환자. 저는 이제 수술 계획. 계획을 잡는. 암이 있다. 예를 들어 경계면에. 약간 저기 사위가 장모님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친근하게 머리를 딱 고개를 앞으로 숙이시고. 수술하는 과정을 환자나 가족이 상상할 수 있도록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 이렇게 같아요. 웃으면서 네. 계속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프지 않아요. 이 수술이. 진짜 환자의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어머님도 막 가지고.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설명해주면 참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정 교수님 인기가 많으세요. 환자분들께.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건강식품 같은 거는 흑마늘 같은 거 그런 거 먹어도 될까요? 제가 그거 지금 뭘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흑마늘을 드셔도 되는지 수술 앞두고 수술 후에도 이제 회복된 음식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은 그런 기적의 음식은 없고요. 골고루 잘 드시는 거죠. 그래서 흑마늘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조심스러운데 네. 드실 필요가 없죠.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 그 돈으로 좋아하시는 소고기 많이 드시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흑마늘이 비싼 마늘이에요? 흑마늘 맛있어요. 일반 마늘보다는 좀 비싸죠?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흑마늘도 그렇고 오늘 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은 수술하시고 나서 민들레즙을 별걸 다 먹는구나. 예, 누가 이제 좋다고 해서 민들레즙을 내려 드시고 제 외래 항암 치료를 이제 교수님 수술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혈액 검사 해봤더니 이제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서 200 얼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샅샅이 조사를 하죠. 아까 뭘 호구 조사하는 거 드셨냐. 보셨죠? 네. 뭐 드셨는지도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런데 민들레즙을 드신 것으로 확인이 돼서 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료를 한 2, 3주 기다려야 했어요. 어머, 네. 오히려 독이 됐네요, 이 맞습니다.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뭐 흑마늘이나 뭐 민들레즙, 녹즙 조금 드신다고 다 간 수치가 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분에 과민하게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걸 여러 개 드시면 간이 고생해요. 그런데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간 간이 매우 고생하고 있거든요. 간을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조금 쉬워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 방송을 정말 다른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와, 민들레를 즙을 내려서 마신다는 얘기는 전 정말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두세 번 뒤에 두세 번 뒤에 한번 초음파만 다시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진료실이 너무 삭막해요.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놓든지 해야겠어요.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놓든지 해야겠어요. 그렇게 민들레라도 꽂아주세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만큼은 오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작은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유방암, 진실 혹은 거짓. 자, 고기, 유제품, 콩, 베리 종류가 유방암을 유발한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입니다. 이거는 진료 볼 때마다 여쭤봐요. 우유 먹으면 안 되나요? 정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과학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아마 이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콩이나 베리는 약간 우기려면 우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 호르몬 비슷한 게 있거든요. 성분이 굉장히 적어요. 무시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뭐 고농도로 농축해서 무슨 즙이나 액으로 드시는 거는 이제 권하지 않지만 그냥 음식으로 드시는 건 뭐 블루베리 좋아하시면 마음껏 드시고 콩 일상 좋아하시면은 식사에 그냥 샐러드에 이렇게 포함된 정도로는 전혀 지장이 상관이 없다. 가슴 보형물, 유방암을 유발한다. 유방 검사에 방해가 된다. 진실 혹은 거짓. 이거는 확실히 거짓이고요. 네, 보형물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아닌 걸로 너무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되고 검사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보형물 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검사하시는 분들이 잘 디텍션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요. 내 몸에 있는 다른 데 조직을 이식하는 게 있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보형물 써서 보형물로 이제 놓는 경우가 있고 사실 결과적인 면으로만 보면 자가 조직이 좀 더 결과적으로 좋거든요. 가슴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방사선 치료를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인데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 놓으면 얘네들이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보형물 딱딱하게 압박해가지고 통증도 있고 모양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방사선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가를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된다거나 이제 뭐 방사선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된다거나 이제 미니멀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좀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방암 수술 후에 가슴을 복원한다, 재건한다 할 때는 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죠. 보통 보형물 대 자가 조직이 7대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의가 있고 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좀 더 많이 선호하고 환자분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어디다가 떼서 이식하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보통 복부에 어느 정도 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복부에 있는 거를 이제 가슴으로 만드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살이 붙어요? 이제 그냥 붙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혈관을 같이 이제 묻혀서 갈비뼈 사이에 있는 혈관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이 잘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좀 이제 복부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많은데 이제 가슴이 좀 작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 이제 등 근육을 사용해서 좀 수술하고 있습니다. 우와, 새로운 세상이네요. 그 수술 자체가 되게 굉장히 작은 혈관들을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섬세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행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 교수님이 하시는 미세 수술 중에 하나가 림프관 수술을 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 후에 한 30% 정도는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팔이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림프관을 정맥하고 연결하는 미세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계세요. 그 암이 왜 뭐 폐나 간으로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어떤 길을 따라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길이 요 림프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동그란 이제 콩알 같은 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이걸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요거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라낸 즉시 들어가서 잘라낸 끝을 짜자가지고 그거를 혈관에다가 바로 이어줘요. 혈관. 그러면은 어차피 혈관을 통해서 이게 순환이 되니까 막히는 게 좀 줄어든다는 개념인데. 길을 연결해 주시는. 그렇죠. 그게 이탈리아에서 처음 2010년대에 나왔는데 이제 논문으로 이제 많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거든요. 19년부터. 또 하나 있어요. 유방이 클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거 글쎄요, 그냥 부위가 크니까. 아니, 아. 너무 잘못된 1차원적인 생각인가요? 그거는 유방의 크기랑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아마 체중과 피하 지방과 이렇게는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유방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겠네요. 비만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것은 진실인가요? 진실입니다. 아. 왜요?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죠.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도 몸에 있는 지방이 전부 다 여성 호르몬의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유방암이 생기면 그걸 먹여 살리는 거죠. 성장을 자극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어떤 걸 먹어야 재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먹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걸 해서 유방암 재발이 낮아지고 새로운 암도 잘 안 생기고 당뇨 고혈압도 안 생기고 네. 그다음에 치매도 예방되면 그거 하겠냐? 그럼 환자분들이 그게 뭔가요? 그게 이야기하거든요. 운동입니다. 아. 예.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몸에 있는 지방도 감소되고 재발도 감소하고 또 다른 성인병도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암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 운동 두 글자만 기억해도 오늘 이거 시청한 보람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헬스장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그래서 방에다가 조금 아주 허접하게 철봉하고 뭐 아령하고 이렇게 매트 갖다 놓고 오, 운동기구를 방에 갖다 두셨구나. 운동이라는 걸 진짜 실천하고 계시네요. 매달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라갈 때 이게 또 허리에 힘을 줘야 되니까 오, 잘하시네요. 되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와. 셋. 우와, 네. 철봉이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다섯, 그만하시죠. 여섯. 잘하신다. 끝났어요? 저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풀업? 한 10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옷에는 뭐 개수를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하셔야 된다고 운동 이러면서 본인은 안 하면 환자들이 그거 믿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선수범을 하시니까 와, 운동 꼭 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의 진료하시는 모습 그리고 일상까지 담긴 VCR을 함께 보셨는데 본인이 풀업하는 모습 본인이 이렇게 본 건 처음이실 거잖아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부끄러웠는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유방암의 치료 방법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서 또 우리 환우분들 저희 모습 보면서 좀 치료하실 때 힘내고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힘든 일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고 있구나. 영화 코멘터리를 이제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교수님들이 그냥 평상시에 저랑 진료 환자를 보면서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엿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렉터스 컷을 보는 느낌. 예. 네 번째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봇 경구 갑상선 수술을 세계 최초로 쑥스러우시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지구상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같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지구상 와, 임신곤 교수님께서도 은밀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환자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의 건강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저희 외국인 선생들 많이 오거든요. 1번 우리 1번 외국인 선생 제일 처음 필리핀에서 오고 그리고는 그 아까 그 사우디 선생이 한 건데 사우디어로 제 이름이래요. 뭐 욕한 것 같진 않고 또 다른 필리핀 선생님이 선물로 준 건데요. 누군지 아시려나?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권투 선수 파키아오 군. 진짜 파키아오 군. 파키아오가 쓰던 거고 이거는 파키아오가 사인한 거. 진짜래요. 라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 우리 필리핀 선생이. 그리고 이거는 도시락. 도시락. 이뻐가지고 우리 애들
쓰라고 갖고 왔는데 아무도 남자애들 이런 거 안 쓰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손자들 주신 건데 아무도 안 쓰는 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싸우셨어요? 네, 네.